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7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76일 차입니다. 네, 오늘도 부의 추월 차선, 네, 부의 추월 차선, 오늘 195페이지예요. 큰 돈은 큰 숫자를 따라온다. 네, 여기 읽을게요. 네, 운동선수는 영향력의 완벽한 이해다. 프로야구 선수라면 엄청난 내재 가치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것이다. 2009년에 알렉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는 2억 4천만 달러짜리 연봉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영향력의 법칙이 모든 부를 설명해 준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야구 경기를 함으로써 수백만 관중을 즐겁게 한다. 그는 규모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수백만 관중을 즐겁게 하는 대신 수백만 달러를 번다. 수백만 명을 웃기는 코미디언은 수백만 달러를 번다. 수백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수백만 달러를 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례들은 영향력의 법칙을 활용하여 내재 가치가 상승했을 때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준다. 내재 가치를 이용하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영향력의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라. 수백만 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나 연예인 아니면 회사 중역처럼 다른 사람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 운동선수처럼 수백만 명에게 어필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영향력을 지닌 출처를 찾아가 그 출처를 위해 일하라. 예를 들어 유명 운동선수의 매니저라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의 법칙에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하는 운동선수만큼이나 많은 돈을 번다. 주로 부자들의 자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인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의 법칙을 직접 발휘하는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많은 돈을 번다. 이 법칙은 어떤 지도를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큰 숫자가 지닌 수학적 위력에 따라온다. 적은 횟수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작은 영향력을 수백만 번 발휘하도록 하라. 근데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매니저를 할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베라 플랫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제품을 세상의 환경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알려줌으로 해서 그쵸? 그리고 함께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 굉장히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중을 내가 해야 되죠. 사업 설명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사업 설명을 더 듣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이것이라는 것에 진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연예인을 옆에 가서 매니저를 할 수도 없고 운동선수 매니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실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라 플랫폼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볼게요. 큰 숫자의 출처에 더 가까이 갈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수백만 명에게 봉사하는 것이 수백만 달러를 버는 길이다. 크게 벌기 위해 크게 생각하라. 추월 차선의 핵심 요약입니다.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규모 및
중요도 면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규모는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서 순이익을 구성하는 변수 중 판매 개수를 의미하며 중요도는 단위당 이익을 의미한다. 영향력의 법칙은 절대적이며 어느 지도든지 적용 가능하다. 다수성간 부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영향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영향력의 법칙이 갖는 절대성은 직접적 접근 및 통제, 당신이 운동선수인 경우에 또는 간접적 접근, 당신이 운동선수의 매니저인 경우 모두에게 발견된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일단 수백만 달러를 벌려면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방식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네. 영향력은 그만큼 내 주변에 밝은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밝은 파장이 일어나는 거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상대방들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려면 내가 의식이 밝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는 밝아지는 거, 의식 상승하는 게 최고다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입니다. 예. 지금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당신의 운전대. 네, 나의 운전대, 흔들림 없이 또 내가 정해진 목표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놓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근데 목표를 정했는데 자꾸 바뀌는 그 마음에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꾸 얘기하면 또 잔소리인데 또 그리고 초보 때는 좀 말을 듣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건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된다. 상황에 맞춰서는 내 무의식에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흔들거려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볼게요.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사건과 상황의 발단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사건도 내가, 상황도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나죠.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부터 자라나기 때문이다. 뿌린 씨앗. 어릴 때 뿌렸고, 그 어릴 때 그 이전에 기억 안 날 때 또 뿌렸고. 그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께서 말씀하셨네요. 예, 핵심을 아시는 것 같아요. 뿌린 씨앗 때문에. 우리가 뿌린 씨앗 때문이다. 모든 건 내가 뿌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네, 볼게요.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하려면 스스로를 소유해야만 한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아이고, 인생이 안 바뀌어요. 운전대가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그 고래는 이미 칭찬에 길이 들여져서 칭찬해주지 않으면 춤도 안 추고 칭찬해주면 춤추고 그런 고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누구에게 어떤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할 수가 없다.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라는 뜻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번 돈을 가장 나중에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당신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소유함으로써 본인이 가장 먼저 정부가 가장 나중에 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로 당신의 사업을 보호해야 한다. 회사는 추월차선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순이익은 지출로 인해 줄어들 것이다. 남은 이익에는 세금이 붙고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 게다가 회사는 소유주와 별개로 존재하며 시간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회사란 사업 시스템으로서 존재하며 당신의 대리 역할을 맡는다. 회사를 경영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정부에 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에 총 4번이나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 1년에 4번 세금을 받아가는 반면 나는 1년에 365번 먼저 회사 수익을 받아간다. 이 정도면 단지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하는 것뿐 아니라 부자가 되기에도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추월차선 사업의 가장 좋은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식회사, 두 번째 소규모 회사, 세 번째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회사.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주식회사, 소규모 회사.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참 이걸 보면서도 야, 나는 선택한 이 회사가 너무 근데 그냥 소극적으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앉아서 라이브 방송을 하지만 또 뭐냐면 이 아파트가 2000세대가 되거든요. 도로 건너 여기 같은 여기에 메이커가 이렇게 있어요. 애기 엄마도 되게 많은데 헬리오시티 9,500세대인데 거기서 6명 안 나오겠나? 뭔가 있잖아요. 옛날 방식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어디 나가서 제가 뛸 수 없잖아요. 뭐, 모르죠. 새벽에 뛰어가지고 저 등산을 가면 가서 어떻게 하려는가? 근데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렇게 전에 했던 방식을 얘기하길래 몰라. 좀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어. 제가 뭔가를 방법을 찾아내면 아파트 9,500세대에서 6명 참 있잖아요. 2,000세대에서 6명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가깝게 뭔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그 인원들, 그쵸? 여기도 애기,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아도, 너무 못 살아도, 그쵸? 예, 딱 적당해요. 저희 아파트는.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들도 만나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단지에 그냥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뭔가는 연구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이걸 읽으면서도 추월차선에 우리가 들어있는 회사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구조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법적 책임의 제한과 세금 효율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공유한다. 그래서 아직 출발 안 하셨나 봐요. 피부는 반짝반짝. 주식회사를 볼게요.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쉽게 인계 가능한 사업 구조다. 회사 수익은 법인 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며 순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된다. 어떤 주식회사 소유주들은 이 구조를 소득 분할 전략에 사용한다. 이 전략은 사업 소득을 소유주와 사업체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 큰 돈을 받는 대신 둘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등급을 효율적으로 낮추는 전략이다.
조세 전략이나 법인 형성 등에 대해서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추월차선 요소인 통제력을 얻는 데 유용한 방법이긴 하다. 그쵸? 우리가 주식회사를 지금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이중과세,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과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에 각각 세금을 물림. 대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회사 규모가 크고 자산 증대 전략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식회사 형태에 유리하다. 다시 말해 회사의 순이익보다는 자산 증대에 집중하여 회사를 성장시킬 목적이라면 주식회사 형태가 적합하다.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회사들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수익과 자산 가치 증대에 집중한다. 소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는 과세 대상인 독립적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우리는 세금 내거든요. 그쵸? 요번에도 신고했잖아요. 개인 그 신고를 다 해요. 얼마라고 그랬더라? 연봉이 2천만 원 안쪽인가요? 그럴 때는 세금을 또 환급도 받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 2천만 원인지 얼마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연봉이 이제 그 2천만 원이 헐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내기 시작을 하죠. 예,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거. 예, 그게 좋은 거라는 거. 세대를 낳고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회사는 회사가 또 세금을 내겠죠. 예, 한국의 코리아.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개개인이 또 주주가 돼서 또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회사는 개인 소유 기업에 달리 이익에 높은 세금에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주주 수에 제한이 없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규모 회사의 주주는 1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주주의 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십과 개인 기업의 장점을 가진 기업 형태다. 저희 회사가 이런 유한책임회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이게 다르게 쓰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책이 오래된 거라서 유한책임회사인데 다른 거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네요. 유한책임 회사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바로 돌아가며 주주가 개인 세금으로 소득을 신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한책임 회사예요. 유한책임 회사는 소규모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득이 바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며 회사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유한책임회사 또는 소규모 회사는 합병회사를 대신하기에 바람직한 형태지만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소규모로 창업을 할 때는 유한책임회사나 소규모 회사 형태로 시작할 것을 권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소유주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의 한계가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유한책임에서 개개인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개인이, 개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사장님보다는 이제 리더, 뭐 에이전트, 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형태 선택하기. 기업 형태 선택은 사업 목표 및 비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정을 도와줄 몇 가지 일반적인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 형태, 어, 다음과 같은데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주식 상장인가? 개인 투자가 매각인가?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사업 자금을 현재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조달할 것인가? 직원을 채용할 것인가? 새로운 동반자를 맞을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릴 것인가? 쬐끄만 통에다가 알로에를 짜가지고 애기 엄마한테 발라보라고 줘볼까요? 이거 읽는데 정신은 딴 데가. 뭔가 그냥 있잖아요. 뭐 체험 있어요. 이거 주기는 좀 그런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작은 통 있잖아요. 그 어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그만 통에다가 알로에를 이렇게 넣어서 알로에를 넣는 거지. 그래서 그 알로에랑 뭔가를 예쁘게 적어가지고 그리고 직접 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붙이는 거야. 여름에 상처 난대, 모기 물린대, 아이들한테 너무 좋다고.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밖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눈높이 수확한 막판 깔아가지고 요즘엔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적극적으로 막 하잖아요. 사람들 오면. 근데 사람들 오면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알로에가 아이들하고 접근하기가 참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읽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뭔가 제가 주식회사를 지금 차릴 것도 아니고 유한 책임 회사인데 그쵸? 개인의 파트너십과 개인 기업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좀 할 것이니. 그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애기한테 제일 딱 느낌에 효과적인 거. 아니면 바오밥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를 짜서 애기한테 좋은 거, 느낌이 좋은 거, 바로 느낌이 좋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기도 하고, 이건데 한번 발라볼래요? 하고 주고. 그다음에 연락처랑 이렇게 써서 또 이렇게 하고 그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적극적일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거보다 만났을 때 나눠주고 발라보고 연락 주세요. 여기 아파트 살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강가님, 이경수 리더님 그 애기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야 헬리오시티 이제 애기들 엄청 많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도 얘기도 하지만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해봐야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뭔가 통을 더 사서 사무실에도 있던데 몇 개를 가지고 예쁘게 뭔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쁘게. 손편지를 쓰는 게 낫겠죠. 예쁜 거를 해갖고 문구는 다 물어봐가지고 챗GPT한테.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부터 그게 꽂혀가지고 어, 요약 볼게요. 여기 읽고 맞춰야 돼요. 어머, 58, 56분이다. 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기다리기 누가 오기로 했는데. 추월 차선의 핵심이에요. 직장인이라면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장인이라면. 부를 향해 나아갈 당신을 소유하려면 사업이라는 행위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차려라. 당신의 회사는 곧 당신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개인으로 많이 하지만 제품력, 뭔가 제품력, 회사, 내가 네일샵을 다 차렸어. 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근데 저희는 회사가 너무너무 탄탄해. 또 신제품이 업그레이드 돼서 신제품이 아닌 어떻게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가격에 두 배로 업그레이드, 두 배 이상이 아마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최소한 얘기라니까. 압축시켜가지고 내 알에서, 여덟 알에서 네 알만 먹게끔. 회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는 게 중요하다. 뭔가 알로에랑 바오밥을 더 내려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그쵸. 투자를 해서 나눠주니까 투자잖아요. 뭐, 그 정도 투자 가지고 회사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통값하고, 뭐, 그 비닐하고, 뭐죠.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은 요번 6월에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떠오르자마자. 추월차선 사업용으로 바람직한 기업 구조는 주식회사, 소규모 회사, 그리고 유한 책임 회사가 있다. 유한 책임 회사가 있다.
그래서 추월차선 사업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파트너십, 검증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내가 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나눠드렸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또 뵙고요. 오늘 문경에 시크릿 하는 날이에요. 네, 시크릿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끝까지 마음 밖에서 다 오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 나는 무한한 생, 무한한 무한한 의식입니다. 다 미안합니다. 나를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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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